해당을 전환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 또 제가 돌보는 아이들의 그런 가정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기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푸드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스라 내각이 이스라 신임 총리가 의욕을 보여왔던 아시아파 나토 창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와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아 일단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김세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파 나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国連が機能しない時代がこのアジアの地域集団安全保障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れは喫緊の課題である 하지만 현실화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파 나토 창설은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반미 위협 등에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 외부서는 아시아 나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これはもちろん将来のこの一つのアイデアとしては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時間をかけて中長期的にですね、検討すべきだと考えております。 또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방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아시아파 나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완기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2일 지휘협정 개정과 미국의 자위대 훈련 기지 설치 등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시바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내세웠던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들이 취임 초기부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노브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70여 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콩고와 르완다